거듭하던 서울 전세 가격이 1년 만에 상승세를 멈췄습니다. 하지만 전세값 여전히 높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최근에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방안이 내 집 마련의 한 방법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잘 이용하면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 최문섭 소장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 전세값이 조금 이제 멈칫하고 있다면서요. 동향이 어떻습니까? 서울 지나고 나서도 그렇고요. 서울 전에도 전세값이 많이 안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봄철 학군이 이제 어느 정도 배정이 되고 이제 전세를 얻을 분들은 다 이미 얻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전세가 중소형은 그래도 덜 떨어졌지만 지금 중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집당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가 하락한 상태고요. 네. 조금 오른다고 보면은 보금자리 주택을 짓고 있는 현장 주변이라든가 아니면은 재개발을 동시에 많이 했던 곳에는 약간씩 상승하는 기미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전세 시장이 안정된 상태입니다. 중소형 전세 시장도 지금 안정되고 있는 거죠? 중소형은 아직까지 안정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대형만 안정이 되고 있고요. 중소형은 그래도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중소형은 보합세다. 자, 지금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이제 좀 적은 돈으로 전세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내 집 마련을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도 할 수 있다, 이런 주제 아니겠습니까? 어느 지역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일단 답을 먼저 드리자면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살 경우에는 대부분이 서울 도심 중심에서 약간 외곽으로 또 돌아가는 게 가장 좋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재개발 지분인데요. 재개발 지분이 3.3제곱미터당 보통 평균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육박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지분을 사는 것보다는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이 들고 있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존 아파트가 오래되긴 했지만 대부분 30평대 아파트가 1,000만 원대가 매매가 되고 있는 것이 의외로 서울 시내에 많이 있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홍원동 쪽에 보면은 서대문구 홍원동은 대부분이 나홀로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요. 네. 그런 단지 수가 좀 적어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보면은 35평이면 3억 5천만 원, 또 예를 들어 32평이라 하더라도 3억 2, 3천만 원에 끝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000만 원대 육박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거품이 없는 가격이고요. 또 중랑구 쪽에서는 면목동 쪽이 아주 아파트가 저렴합니다. 아직도 1,000만 원대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강서구 쪽에서도 1,000만 원대 아파트가 많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서울 시내 외곽 지역이긴 하지만은 평균적으로 한 15년에서 20년 된 아파트가 그래도 투자 가치로서는 아직도 가망성이 있고요. 대규모 아파트 단지보다는 이 아파트 가격이 1,000만 원대인 경우는 한 300가구나 500가구가 좀 단점이긴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이제 재개발 지분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아파트를 사는 것이 오히려 재개발 지분을 사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전세 가격이 높아서 입주는 못할 수 있어도, 그죠? 집을 사놓으면 투자 가치는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집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내가 목돈을 들여서 집을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세를 끼고 집을 잡아놓는 개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땅값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재개발 지분이 3, 4천만 원 올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는 역으로 계산해 보면 기존 아파트가 지어져 있는 집이 훨씬 더 지분율이 싸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 3천만 원대, 3억대 아파트의 경우는 재개발 지분에 비교한다면 아파트가 평당 1,000만 원이면 땅 지분이 3.3제곱미터당 약 1,500만 원 정도밖에 계산이 안 돼서 네. 거의 50% 가격에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주의할 점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세값 비싸고 싼 가격에 집을 산다 그래도 또 낭패를 볼 수도 있어요. 일단 제가 소형 아파트가 인기다 그래서 저도 이제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런 데 문제가 있습니다. 소형 아파트는 전세값이 아파트 매매 가격에 비해서 상당히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아파트인 경우에 전세가 1억 3천만 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7천만 원만 주면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대부분 부동산 업계에서 얘기를 하지만은 이렇게 전세값이 아파트 가격, 매매 가격에 비해서 많이 높은 경우에는 아파트 값이 좀 하락했을 때에는 전세값이 상당히 비싼 경우에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사실 경우에는 소형 아파트보다는 조금 중대형 아파트를 사시는 게 유리하고요. 네. 소형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전세값이 비싸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가격 상승률이 덜하기 때문에 여기서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니까 소형 아파트 사는 거는 좀 주의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일단 투자 가치는 오히려 중형 아파트에 비해서
굉장히 투자 가치가 적기 때문에 아, 소형 아파트가?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소문으로 듣기에는 상당히 그 이익이 있는 것 같지만은 네. 실질적으로 투자금에 비해서 그 상당히 그 오를 확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네. 전세값이 비싼 경우에는 오를 확률이 적기 때문에 그것은 반대로 투자했지만 그 소득이 없다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 높아서 오히려 오피스텔이나 소형 아파트보다는 좀 30평 이상 되는 중형 아파트를 사는 게 더 효과가 예, 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위례 신도시 사전 예약이 얼마 안 남았죠? 네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던데. 이내 신도시는 이제 뭐 누구나 다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청약저축을 2년 이상 납입을 해야 되는 분이 일반적으로 이제 노부모를 모시기 위한 그런 아파트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납입 횟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럼 1순위가 되더라도 경쟁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이제 생애 최초로 이제 집을 매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뭐 특별 공급을 기대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청약저축을 2년 이상 납입을 해야 되고요. 납입 금액이 최소한도 600만 원 이상이 넘어야 되는 상태가 가장 중요하고요. 자신이나 또 자기 배우자가 둘 중에 한 명이라도 평생 그 집을 샀던 기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집을 샀던 기록이 있으면은 순위가 미달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무엇보다 최근에 이제 신혼부부가 여러 가지로 이제 인기가 많이 있는데 신혼부부도 결국은 그 결혼을 한 지가 3년 이내로 돼야 되고요. 3년 이내고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뭐 아무 소용이 없고요. 또 네. 조건이 같았을 때는 추천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신혼부부를 하더라도 이게 경쟁률이 많았을 때는 자녀 이전엔 추천으로 가야 되는 게 현실이고요. 특별 공급이 있지만 그 3자녀 이상 인 경우에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고요. 물론 그 자녀가 많은 경우는 참 좋은데 80점 이상이 돼야 되는군요. 예, 특별 공급인 경우는 그 점수도 높아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자녀를 3명 이상 낳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확률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녀 수와 무주택 기간 여러 가지를 따져서 우선순위를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미리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표준지 공수지가가 올라갔어요. 그러죠? 그 땅값이 쉽게 얘기해서 올라갔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땅에 대한 그 서류를 띄워보면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공시지가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공시지가를 많이 올리는데 올리는 기준이 무조건 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실물 경기가 약간 풀어졌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 전체적으로 공시지가 오른다는 것은 어떤 주변에 어떤 개발 이슈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 서울 시내 공시지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네. 서울 시내 공시지가가 현재는 1위인데 많이 오른 이유는 보금자리 주택을 많이 짓다 보니까요. 그 주변 여건의 땅값이 많이 오른 경우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서울 시내 재개발을 많이 동시에 하다 보니까 그 재개발 지분값이 많이 오르는 바람에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고요. 또 인천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로 많이 올랐는데 결국 인천 영종도와 인천 송도 신도시의 인천대교가 개통되면서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아시안 게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런 영향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경기도에서는 이천이 그래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천이요? 네, 이천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 분당 연결되는 그 복선 전철이 결국은 분당을 통과해서 여주까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전철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 이제 소문이 나면서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고요. 또 서울 장호원 간에 어떤 그 자동차 전용도로도 생기면서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부동산에서 공시지가가 오른다는 것은 땅값만 오르는 것이지 건물값이 오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참고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6년째 명동 충무로 1가 24번지가 땅값은 평당 2억 원으로 1위네요. 네, 계속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요. 서울 명동의 땅값이 결국은 3.3제곱미터당 결국은 6,3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한 평에는 2억 원이 넘는 것인데요. 네. 이렇게 비싼 땅인 경우에는 세금만 많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6년 동안 명동이 아직 바뀌지 않는 이유는 명동을 대체할 만한 아직까지 그런 땅이 안 나왔기 네. 때문에 그런 거고요. 가장 싼 땅은 경상북도 영덕 같은 경우는 100원 정도에 거래되는 그런 땅값도 네.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양도세, 보유세 이제 땅값이 올라가면 또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간다 해서 땅 주인들이 그렇게 좋아할 것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는 게 가장 좋겠죠. 네. 최문서 주연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